그래서 예를 들어 갑시다. 이거 0이라고 했으니까 0 제곱하면 0. 여기가 3. 그럼 이게 3이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A, B, B, C, C, A를 더한 결과는 얘는 0이고 얘는 3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3이고 양변 2로 나눴을 때 이런 것들도 계산을 최대한 빠르게 이걸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을 거야.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야. 왜 이 두 개를 보고 있는데 이런 곱셈 공식이 떠오르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건지. 분명히 외워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단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외워주면 돼. 외워주면. 그리고 외운 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문제 풀다 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보면 누가 떠오르냐고 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우리 교재 풀 때도 있긴 있었던 거 좀 한번 내보자. 문제가 묻는 모양이 좀 독특하지? 갑자기 이렇게 생긴 걸 찾아달래. 우리가 외우지도 않았던 곱셈 공식인데. 그럼 이제부터는 좀 응용이 되는 문제라서 어떤 식으로 했었느냐. 방금 찾았던 요거 있죠. 그걸 제곱해주면 어찌됐든 이걸 제곱했을 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문제가 원하는 모양은 나올 거야. 적어볼게. 앞에 거의 제곱, 중간 제곱, 마지막 거 제곱해주면 이게 문제가 묻는 모양.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항 3개짜리 완전 제곱식은 반드시 뒤에 이게 붙거든. 그래서 2배에 첫 번째, 두 번째 곱한 거, 두 번째, 세 번째 곱한 거, 세 번째, 첫 번째 곱한 게 붙어야 돼서 첫 번째, 두 번째 곱하게 되면 A, B, B, C니까 A, B 제곱 C. 두 번째, 세 번째는 B, C 제곱 A. 그 다음 세 번째와 첫 번째를 하게 되면 C, A 제곱 B가 붙게 되죠. 이렇게. 그걸 한 번만 더 적어볼게. 이렇게. 그럼 여기에 지금 A, B, C가 최소한 한 개씩은 다 있으니까 아예 2로만 묶는 게 아니라 A, B, C까지 다 묶어버리면 여기는 B 하나, 여기는 C 하나, 여기는 A 하나. 그래서 안쪽에 남게 되는 건 A, B, C가 각각 한 개씩만 남게 되더라.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은 거지. 문제는 이거 찾는 거였거든. 그럼 이거 찾으면 나머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볼까? A, B, B, C, C 더한 거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 알고 있죠. A, B, C를 몰라. A, B, C를 몰라.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다행인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문제에서 0이라고 했거든. 얘는 모르지만 이 전체가 0인 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이 식의 결과가 이거의 제곱이라는 것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죠? 그래서 정답이 여기 0이야. 마이너스 2분의 3만 제곱해주면 내가 찾고자 하는 식의 모습이 나오는 거라 정답을 4분의 9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지. 보니까 저 B 플러스까지 손을 댄 친구들도 있긴 있더라. 뭐 그런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잘하고 있는 거고 선생님이 어쨌든 냈던 건 B0까지니까 지금 B 플러스 쪽에 선생님이 몇 문제만 골라서 할 거야. 다 하기는 시간이 너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몇 문제만 골라서 할 건데 그거라도 잘 듣고 일단 이 첫 번째 프린트는 어느 정도 최소한 B-B0까지는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자고.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115번하고 116번 하고 넘어갈 겁니다. 115번부터 보세요. 가볼까? 저걸 만족하는 삼각형을 좀 찾아달래. 그럼 저 식을 최대한 예쁘게 정리를 해야 어떤 삼각형인지를 찾을 수 있을 텐데 그 정리라는 건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것도 내가
학생 한 명 찍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할 거야 물어보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는 친구들이 또 많을 것 같아. 분명히 내가 보고 있는 문자가 3개잖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문자 내림차순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A에 대한 내림차순을 할지 B에 대한 내림차순을 할지 C에 대한 내림차순을 할지 모르겠지만 내림차순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전개 지금 다시 싹 다 한 다음에 다시 묶을 거잖아. 칠판 좀 봐. 이거 전개하는 방법 고민해야 돼. 그런데 봐. 뭐가 같냐면 A랑 C는 똑같이 있어. 하나는 플러스 B, 하나는 마이너스 B니까 이걸 A 가지고 3번 분배하고 B 가지고 C 가지고 3번씩 분배해서 9번 분배하는 게 아니라 얘는 A 플러스 C와 플러스 B 마이너스 B를 가지고 그러니까 A 플러스 C에 한 번은 B가 더해져 있고 한 번은 A 플러스 C에 B가 뺄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합차공식으로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이게 훨씬 더 전개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겠죠. 일일이 분배하는 것보다 합차공식 형태를 이용해서 분배하는 게 빠르지 않냐 이 말이야. 그 다음 여기도 봐. 여기도 맞네. A-C는 공통으로 있고 한쪽에는 플러스 B 한쪽에는 마이너스 B니까 얘를 전개할 때도 앞에 거 A-C를 제곱한 거에서 뒤에 거 B를 제곱해서 뺀 합차공식을 통해서 전개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닐까 싶네. 자, 그럼 선생님 이거 다 전개한 다음에 내림차순 안 할 거고 지금 바로 전개하면서 이거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묶어버릴 거야. 이거 전개하면서 A에 대한 내림차순 바로 진행할 겁니다. 그럼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A제곱이니까 2차항은 2A제곱 1차항은 2CA에 마이너스 2CA야. 2CA에 마이너스 2CA니까 1차항은 없습니다. 1차항 없어요. 상수항은 C제곱 여기도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C제곱과 마이너스 B제곱이 2개씩 있는 모양이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은데 다시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A에 대한 2차항은 A제곱 2개 1차항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ECA랑 이쪽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ECA가 사라져서 1차항이 없어지게 되고 그럼 A를 갖고 있지 않은 상수항만 찾으면 되는데 그 상수항이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 뭐 인수분해 할 건더기도 없이 그냥 바로 끝나네. 2로 묶어주면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테고 그럼 이 부분이 0이 돼야 정답이 되는 거니까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저걸 만족하는 삼각형.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 아니야? 얘가 빗변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 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정답이 그래서 4번이었나봐. 필기하시고 지금 이 정도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열심히 해. 근데 아까 선생님한테 질문 몇 개 받고 체크 받았던 학생들 중에 B-에서도 막 오답이 많이 나오고 그런 친구들은 사실 이 정도까지 선생님이 바라는 건 아니야.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는 최소한을 선생님이 말하는 거거든. 그 최소한이라는 건 뭐 아무리 못해도 B-까지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결과가 못해도 50점 이상 나올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이 프린트를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내면서 원했던 건 B0까지였는데 B0까지도 아직 선생님이 욕심을 부린 건가 봐. B0까지도 선생님이 다 할 수 있는 실력으로 바라기에는 좀 욕심이었던 것 같고 천천히 B-
이 중에 B0까지 되는 친구들, B 플러스까지 되는 친구들은 거기 계속 위에서 더 떨어지지 않게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뭐 각자 학생 각 개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6번 보세요. 116번 문제 빨리 읽어볼게. A, B에 C 하나를 찍어서 정육면체 두 개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잠깐 그림만 한번 그려볼게. 요게 지금 선분 AB였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C라는 점을 하나 찍어서 한 모서리 길이가 AC인 정육면체와 한 모서리 길이가 BC인 정육면체를 그린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때 A, B의 길이는 8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자. 이것도 활용 문제지. 엄밀히 말하면 이거 문자 설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A랑 B, 그래서 A랑 B를 더한 결과는 8. 그 다음 힌트가 하나 더 있었거든. 부피를 더한 건 224가 나온대. 그럼 여기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A의 세제곱, 여기는 B의 세제곱, 이게 224. 아까 여기 있었던 곱셈 공식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거 보면 제대로 하고 있는 친구들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걸 보고 그 학생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떠오르지 않는지가. 이게 왜 떠오르지 않는 거야, 왜? 당연히 떠오르고도 남아야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갑시다. A 플러스 B가 8의 세제곱이네. 8의 세제곱 상당히 큰데? 8의 세제곱이면 2의 9제곱이구나. 2의 9제곱. 512개있네, 그러면. 8의 세제곱은 512.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224라고 얘기하고 있고. A 더하기 B가 8이니까 83. 24AB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AB는 빼버리면 298? 298 맞는 것 같지? 아, 298 아니네. 288인가? 512가 되는 것 같네. 288이네요. 그래서 A, B는 양변을 24로 나누면 1, 24에다가 48, 2, 12가 된다고 말해주면 되겠네. A, B가 12네.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묻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지금 이 116번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아마 정답을 찾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뭘 묻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긴 정보 보면 당연히 이거 먼저 건드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얻어낼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가지 뭐. 원하는 게 뭐냐? 건널비의 합이구나. 건널비면 여기 면의 넓이가 A제곱이네. 정육면체니까 A제곱 6개 있는 거네요. B제곱 6개 있는 거네. 그럼 문제가 말하는 건널비는 6배의 A제곱이랑 6배의 B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봐. 이제 마무리는 뭐로 하면 되느냐?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찾으면 되겠네. 그럼 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로 찾느냐? 아까 알고 있었던 A 더하기 B가 8인 거랑 지금 구해놨던 A 곱하기 B가 12인 걸 이용해서 이거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변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가 된다는 내용으로 감각이 좋은 친구들은 정답도 찾을 수 있어.
더해서 8이 되고 곱해서 12가 되는 숫자가 그냥 자기도 왠지 모르겠는데 6하고 2가 정답이 된다는 걸 예측도 할 수 있어. 6하고 2가 더해주면 8일 거고 6하고 2가 곱해주면 12일 테니까. 그러니까 B가 긴 모서리 6일 거고 A가 짧은 모서리 2라는 것도 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뭔가 정답을 직접 각각의 숫자들로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제일 좋은 풀이는 이 각각의 것들을 찾아서 푸는 풀이가 아니라 얘와 합과 곱을 알고 있는데 제곱의 합을 묻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완전 제곱식 한번 이용해볼까? 그걸 가지고 제곱 더하기 제곱 찾아보겠다 생각을 하는 게 당연히 제일 좋은 풀이가 되겠죠. 이것도 여기까지만. 자, 일단 필기 해놓고 항등식 쪽에 B 플러스 문제 조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빨리 필기부터 하자. 정신들 차리고. 우리가 이게 우리 처음 만나서 배웠던 단원이었지. 곱셈공식이든 인수분해든. 곱셈공식 그 당시에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좀 외워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열심히 외웠던 친구들도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단기간에 외웠던 공식들은 또 머릿속에서 금방 지워지기 마련이야. 이런 거 지워질 수 있어. 분명히 나는 그때 잘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 오니까 또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다시 외우면 돼. 다시. 그렇게 외우고 잊어버리고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계속 다시 한번 외웠던 그런 기억들이 처음 외웠을 때의 기억보다 훨씬 더 오래 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적어도 고등학교 생활하는 동안만큼은 잊어버리지 않는 공식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야. 왜 그때는 외워놓고 지금은 왜 외우지 못하냐고 선생님이 따지고 듣는 거 아니잖아. 자, 그 다음 38페이지 볼까요? 38페이지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몇 문제 선택해가면서 풀려고 하지만 사실 여기 나와있는 방금 전 단원도 마찬가지고 B 플러스에 나와있는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나올 만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그 와중에 뭐 좀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고 괜찮은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자, 시작해볼게. 38페이지에서 먼저 할 건 259번입니다. 259번 첫 번째, x의 8제곱을 x 플러스 2로 나누래. x의 8제곱을 x 플러스 2로 나누면 당연히 몫이 나오겠죠. 그리고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 형태로 나오게 될 거야. 다항식을 나눴을 때 얘기 나오면 당연히 이런 항등식,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검산식이라고 불렀던 녀석이 필요해. 적어놔야 돼. 저런 식들이 먼저 적혀 있어야지 풀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 정리 이용할 거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만 넣으면 되겠네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만 넣어주면 나머 정리가 되잖아. 그래서 내가 찾고 싶었던 나머지 어른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여기 다 날아가. 그리고 마이너스 2만 넣어주면 마이너스 2의 8제곱이 정답이 되는 거니까 256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를 8번 거듭 제곱한 게 256이에요. 그렇게 금방 끝나, 나머 정리로. 두 번째는 그런 나머 정리를 일반적인 숫자들의 나눗셈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갑니다. 99의 8제곱을 101로 나눠달래. 그럼 101로 나누면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나올 텐데, 칠판 봐. 이거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 불가능하거든. 99의 8제곱 직접 계산할 자신 있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를 보통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이 나머지를 구할 때 쉽거든. 그럼 이것도 이 나눗셈도 1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나눗셈으로 바꿔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99를 잠시 x라 해봤더니 볼까? 어떤 결과 나오는지 잘 봐. 99를 x라고 놓게 되면 x의 8제곱은 99를 x로 나누면 101은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1차로 나누고 있는 거니까 몫이 나올 거고 당연히 상수 형태의 나머지가 나오게 되겠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물어봤던 1번 문제였던 거야. 1번 문제. 그러니까 나머지가 얼마 나와? 이것도 당연히 나머지가 얼마 나오느냐? 256이 나오는 겁니다. 256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물었던 1번 문제와 지금 우리가 계산해둔 2번 문제가 얘를 치환만 하게 되면 똑같은 나눗셈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다만 자, 이제 결정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 들어야겠네. 나머지가 256인 건 맞지만 원래 문제는 이게 아니었죠. 원래 문제는 이거였잖아. 뭐? 101로 나누고 있는 나눗셈이었거든. 그런데 봐. 101로 나누고 있을 때 나머지가 256이 나온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아? 왜 나머지가 나누는 숫자보다 더 커?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101로 더 나눠줘야겠죠. 그럼 101로 나누면 202까지 가능하겠네? 202 하면 남은 숫자가 54가 되겠구나. 그래서 최종 나머지는 54라고 말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였게. 여기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 계산으로는 나머지가 256이 나오는 게 맞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나머지를 256이라 적어.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제에서 나온 나머지 256은 여기 계산이었다면 256이 맞겠지만 지금 우리 이 계산을 이거 풀어내고 싶어서 치환해서 푼 거잖아. 그러니까 101로 나누고 있을 때 이 나머지가 256이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256을 101로 더 나누자는 얘기죠. 그럼 두 번만큼은 더 들어갈 거잖아. 그리고 진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나머지가 54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256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2번 문제의 올바른 나머지는 54라고 적는 게 맞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필기 부탁할게. 빨리 필기하자. 필기합시다. 자, 한 문제 더 가겠습니다. 263번까지만 하고
이 프레스에서 풀 수 있는 B 플러스는 적어도 앞쪽 단에서는 이제 그만할 거야. 계속 여러분들은 B-하고 B0 쪽에서 선생님 체크 받아가면서 최대한 마무리를 많이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따가 계속 질문 더 받을 거니까. 260 한번 가볼게. A, B가 자연수래. 이런 말들도 놓치지 마. A, B에 들어갈 숫자들은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주문한 게 식이 좀 거지 같네. 무슨 식을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긴 숫자가 있대. 근데 이렇게 생긴 숫자가 245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생긴 숫자가 245가 나오는데, 그럼 먼저 쟤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아까 삼각형의 모양 할 때 했던 말 기억나? 이렇게 생긴 식들은 어쨌든 문자가 두 개고 식도 길잖아. 그럼 얘도 인수분해를 할 때 내림차순 가지고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선생님 생각은? 내림차수는 누구로 할 거냐? A로 할 거냐? B로 할 거냐? 지금 A는 보니까 2차, B는 보니까 1차까지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건 B에 대한 내림차수는 해야 되겠죠. 차수가 제일 낮은 애로 하는 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선생님 왜요? 물어보지 말자. 내림차수를 할 때는 내가 어떤 문제 개수가 너무 많아서 인수분해를 그냥 당장 하기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이런 문제들은 한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준이 되는 문자는 차수가 낮을수록 좋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B에 대한 내림차순 하는 거야. 그럼 갈까? B 갖고 있는 거 누군지 가자. B 갖고 있는 거 A제곱, B 갖고 있는 거 2A, B 갖고 있는 거 1B. B 없는 거 적어볼게. B 없는 거 A제곱 2A 1. 봐봐. 이렇게 한 문자 내림차수 나면 뭔가 두서없이 막무가내로 대충대충 적혀있는 이 식이 좀 깔끔하게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 보이죠. 아하, 얘네들이 공통인수구나.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인수분해면 A 더하기 1의 제곱이잖아. A 더하기 1의 제곱을 묶어줘. 누구를? 여기하고 여기를. 그럼 여기 묶어주면 여기는 B가 될 거고, 여기는 싹 다 묶은 거니까 1만 남겠죠. 봐봐. 이렇게 순식간에 인수분해가 끝난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내림차순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였던 거지. 그럼 이제 문제 더 읽어볼게. 그 결과가 245래.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아, 245가 어떤 자연수를 제곱한 거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이제 245를 빨리 분리를 해야겠다. 선생님 해볼게. 5, 4, 20, 5, 9, 4 벌써 끝났네. 7, 7에 49. 그래서 여기가 이 앞쪽이 7의 제곱이었던 거고, 7의 제곱이었던 거고 뒤쪽이 5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A는 6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7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A는 6, B는 4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겠다. 그렇게 A값, B값을 찾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 거지.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필기하시고, 그러면 또 선생님이랑 한 타임 정도, 한 타임으로 안 되겠지? 아까도 보니까 복소수랑 방정식이랑 함수 파트에 있는 B-B까지만 해도 지금 벅차다는 느낌 드는 친구들은 B-까지만, B0까지 선생님이 봐줘도 되겠다 싶은 친구들은 B0까지 해서 오늘 과제를 해왔던 내용 한 번씩만 더 체크를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게. 그리고 아까 대기하는 동안 풀라고 했던 문제들 다음에도 줘야겠구나. 그건 토요일까지만 한 번 더 하면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이걸 아마 토요일까지.
아까 과제 다 못했다고 친구들은 이제 다 했나? 이현이 다 했어? 남았어 아직도? 한 페이지. 태훈이 다 했고? 지혜도 다 했어? 저 모르는 거 있어요. 모르는 거 빼고 다 했어? 시간을 중간에 끊기가 또 좀 애매하네. 어떡하지? 옥수수 파트까지 좀 볼까? 두 번째 타임부터 질문 받게. 얘들아 잠깐만 다시 일어나봐. 유리마, 하늘이도. 우리 옥수수까지 좀 진행합시다. 자, 조금만 더 하자. 기운들 내. 53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세 문제만 하고 복소수도 마무리 지을게. 79번부터 시작할 거야. 얘들아 정신 차려. 문제 다시 읽어보게. 알파하고 베타라는 복소수가 있대. 그리고 이것도 지금 문제가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만들어낸 연산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긴 연산이 있는데 푸는 방법 알려줬어. 어떻게? 앞쪽 복소수에다가 1, 뒤쪽 복소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한 게 풀이 방법이 된답니다. 이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Z라는 복소수, 자 시작할게. 먼저 이 상태로 냅두는 거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지. 실수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분모 문제 누구 곱할까? 분모 문제 누구 곱하면 실수가 진행이 되나? 2-i를 곱하면 되겠다. 그럼 분모에 2-i를 곱해서 정리한 게 얼만데? 2-i 곱해서 계산한 분모의 결과는 얼마지? 5죠. 그 5를 얘랑 약분하면 끝나겠네. 그러면 뭐만 남게 되는 거야? 2-i만 남게 되겠네. 다시 분모 쪽과 분자 쪽에 똑같이 2-i를 곱하게 되면 분모는 2 플러스 i와 2-i의 합차 공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의 제곱에다가 뒤에 거의 제곱을 뺀 녀석으로 전개가 되는데, 얘가 우리가 이 단원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마이너스 1이라고 암기하고 풀고 풀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숫자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외우고 풀었던 거잖아.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분모에서 나오게 될 5와 분자의 기존에 있던 5를 약분하고 남게 되면 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 연산 방법대로 Z와 그 녀석의 켤레 복소수를 연산을 해달래. 그럼 방법은 Z 2-i에 1 더한 거랑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는 2 플러스 i죠? 거기에 1 더한 거랑. 그래서 계산 방법은 이거 계산한 3-i하고 이거 계산한 3 플러스 i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이겠네.
그럼 전개 결과는 앞에 거의 제곱 3의 제곱 9에다가 뒤에 거의 제곱 i 제곱을 마이너스 1을 9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야. 9에서 1을 빼는 게 아니라 9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정답을 10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 문제 생각들을 해봐. 이게 진짜 B 플러스 여러분들이 손도 못 댈 만한 그 정도 수준의 문제였던 건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야. 평범하게. 들리들 하시고 두 문제만 더 하자 우리. 이거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네. 그래도 들어봐 얘들아. 한우이 정신 차리고 이한이도 자세 바로 잡아. 복소수 풀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 모든 내가 계산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복소수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분해서 생각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걸 그냥 고조대로 Z로 보고만 놓고 풀면 계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해볼게. Z를 A 플러스 BI로 놓게 되면 실수 부분은 A랑 1을 더하는 거니까 실수 부분은 A 더하기 1. 허수 부분은 BI와 I를 더하는 거니까 B 플러스 1 I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런데 이게 양수래. 이게 양수랍니다. 여기서 해석한다. 일단 양수라는 말은 실수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양수라는 말을 실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가 뭐야? 크기가 있다는 얘기잖아. 크기가 있다는 건 지금 이 단원에서 배웠던 가짜수 i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숫자인 거 아니야? 허수는 크기가 없어요. 그래서 가짜수야.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짜수예요. 어떤 멍청이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 이거 말도 안 돼. i라는 숫자 자체가 가짜수거든. 가짜수. 크기를 구별해낼 수 없는 수란 말이야. 이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풀면서 한번 생각해봐. i가 들어가 있는 식을 가지고서 부등식을 만들어 본 적이 있던가? 내가 풀었던 문제 중에 i가 사용된 수 중에 부등식이 있었던 거 고민해봐. 부등식 없었어. 왜? i는 크기가 없거든. 크기가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크다 작다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수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얘가 실수니까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구나. a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던 거겠네요. 그래야 가가 만족이 되는 거야. 다시 들어봐. 복소수에 관련된 문제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계산을 시작해야 돼. 그렇게 계산을 했어. 그런데 그게 양수가 나온대. 양수라는 말 안에는 실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수 부분은 0. 실수 부분이 양수가 되는 조건으로 그렇게 두 가지 조건을 찾아내고 그럼 간다? Z가 누구야? Z가 A 플러스 B에 B가 마이너스인 거 이미 찾아놨지? 그러니까 Z는 A 마이너스 1I Z가 마이너스 1이었 미안 B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거기에 편례복소수 Z는 이 녀석의 편례복소수 말하는 거니까 A 플러스 I라고 말해주면 되겠다. 이게
4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i제곱이니까 플러스 1. 그래서 a제곱은 3. a제곱이 3이니까 최종 결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런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루트 3만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얘들아 질문이 뭐였냐면 z랑 혈의 z를 더하는 거거든.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더하는 거야.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2a가 되겠죠. 그럼 정답이 2a니까 최종 정답은 2 루트 3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지. 자, 필기 한 번만 더 해주시고 한 문제만 더 합시다. 너희들 필기하자. 되게 중요한 문제 한 문제 남았네. 382번 하고 끝날 거예요. 우리 외웠던 내용 잊어버려도 되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외워줍시다.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쉴 테니까. 여기 봐. 루트끼리 곱하고 있거든? 그런데 예상 외지. 정답이 이거일 것 같았는데 문제는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진짜 그게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죠? 기억나는 사람 말해볼래? A랑 B가 둘 다 뭐일 때? 맞아. A랑 B가 둘 다 음수일 때는 정말 정답이 이렇게 해야지 나오게 돼. 한 번 더. 루트끼리 나누면 여기도 봐.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게 정답이 맞아야 돼. 질반 이게 정답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정답이 된대. 이런 경우가 있어. 언제지? B는 분모는 음수의 제곱근이 사용되고 분자 쪽은 실수의 제곱근, 그러니까 양수의 제곱근이 사용될 때 그때는 정말 두 번째처럼 계산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두고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걸 만족하는 A는 음수구나, B도 음수구나, C는 양수구나, A는 음수, B는 음수, C는 양수구나. 그걸 가지고 마무리. 루트 A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B 더하기 루트 C의 제곱. 갑시다. 간다. A 음수라고 그랬어. 음수의 제곱은 양수거든.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양수는 양수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거 뭐로 나와야 되지? A로 나와야 돼? 뭐로 나와야 돼? 이거 마이너스 A로 나와야 되죠. 자, 예를 들어줄게. A가 음수였어. 이걸 어울리는 얘가 이런 거야. 이런 거. 여러분들 이거 내보낼 때 이거 결국엔 루트 3 말하는 거니까 2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마이너스 2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를 양수로 바꿔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A를 그대로 내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A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서 양수가 되게. 왜? A가 음수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B도 음수였거든? 그럼 음수의 절대값도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가 되게 해준 다음에 내보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플러스 C는 무슨 수였어? 양수였으니까 얘는 아까와는 다르게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된다고 볼 수 있었겠다. 그래서 아마
미리 풀어서 정답을 맞춘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B 플러스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처음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 필기해놓고 정답 2번까지 체크한 다음에 잠깐 쉽시다. 이따가 다시 B-하고 B0 위주로 좀 개인, 좀 여러분들 풀어온 거 좀 선생님이 좀 봅시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 건지 좀 확인 좀 해보게. 수고들 했어. 충분히 좀 쉬세요. 자, 시작해보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더 기운을 내보고. 지금 뭐 유림이도 그렇고 또 다른 몇몇 친구들도 지금 B-, B제로도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잘 들어라. 그리고 필기 열심히 하고. 71페이지 봐봐. 뭔가 나올 듯 말 듯한 문제 말고 꼭 나올 것 같은 느낌 주는 중요해 보이는 문제들 위주로만 일단 해보자고. 522번 보세요. 자, 갑니다. 이 방정식이 K에 관계없이 K랑 관계가 없다는 말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 건데 그 식이 성립하게 해주는데 K가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야. 항등식을 말하는 거겠지. K에 누구를 넣어도 다 된다는 뜻인 거니까 그게 K랑 관계가 없다는 말인 거니까 이 방정식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K랑 관계가 없대. 뭐가 K랑 관계가 없다고 그랬냐면 방정식의 한 근이 2인데 이 방정식의 답 중에 2라는 답이 있는데 그 2라는 답이 K에 누구 넣을 때는 답이 2가 되고 K에 다른 걸 넣을 때는 2가 답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K 자리에 뭐가 들어가든 항상 이 방정식의 답에는 2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도 말했지만 이 문제는 근이 2라는 내용과 K에 대한 항등식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먼저 근이 2라고 하니까 첫 번째부터 가보자. 방정식에 해가 2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x 자리에 2가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갔을 때 이건 좀 전개해서 펼쳐버릴게. KA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전개가 될 거고 8 있던 거 적어주면 되겠지. 한번 천천히 비교해봐. 지금 이 방정식에 X자리에다가 선생님이 지금 2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립이 돼야 돼. 왜? 근이라고 했잖아.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방정식의 근이 2라는 건 이 방정식에 사용되고 있는 변수 지금 문자는 X인 거지? X에 2가 들어갈 때 등식이 성립했기 때문에 근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성립이 돼야 돼. 그런데 얘들아 이게 두 번째 이게 성립하는 건 맞는데 두 번째 이게 성립하는 이유가 K랑 관련이 없다. 바꿔 말하면 이 등식은 모든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 이제 문제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일 거야. 그럼 항등식 준비는 잘 기억해줘. 모든 항등식의 기본 풀이는 K를 갖고 있는 녀석과 K를 갖고 있지 않은 녀석으로 다시 정리를 해야 돼. K 갖고 있는 녀석 찾을게. K 갖고 있는 녀석이 4K랑 마이너스 A제곱 K가 있네요. 더 이상 K 갖고 있는 거 없죠? K 갖고 있는 거 정리 끝났어.
그럼 이제 K가 없는 게 누구냐? 마이너스 A제곱이랑 플러스 2A랑 플러스 8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진 식이 K에 누가 들어가든지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게 해주고 싶다면 얘네들이 0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쉽게 생각해봐. 정말 K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결국에 0 더하기 0밖에 안 남을 테니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되는 게 맞겠죠. 지금 칠판에 적혀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항등식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표현, 풀이 방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게. 이거 0 되게 준 A값 두 개 누구게? 풀만 2가 되겠죠. 이거 0 되는 방정식 풀어볼게. 마이너스 걸리적거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풀어도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A 마이너스 누구랑? 이거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누구에? 4에다가 A 플러스 누구? 2.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정답 두 개 A는 4 또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가 0도 돼야 되고 여기도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둘 다 0이 되게 해줄 수 있는 A 값은 여기서도 마이너스 2, 여기서도 마이너스 2. 그래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선생님은 항상 말을 할 거야. 이거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나올 가능성 매우 높은 문제라고 수업할 때도 말했지만 지금도 또 말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야. 나중에 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못 풀다가 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 발생하지 않게 기록 잘 해놔. 필기하시고. 한 문제 더 해야지. 필기 빨리 한 다음에 아까 복소수에서 했던 내용 한 번만 더 할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필기부터 하십시오. 선배들 맛있는 거 먹는다는구나. 앞판도 뒷판도 다 떡국. 오늘까지만 하면 일단 그래도 1월달 특강은 끝나는 거죠. 2월달도 있어요. 2월달도 한 설 지나고 2주 정도 할 거야. 이렇게요? 응. 2월달. 언제부터예요? 그거는 선생님이 한번 들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고 설 지난 다음에 아마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까? 여러분 혹시 학교 가야 되니? 아니요. 요즘 학교 가야 돼? 아직 졸업 안 했어? 이 아이는 졸업을 한 거야? 네, 돈은 드려야 돼요. 도능 중에 지금 졸업을 한 거야? 이름이 학교가 어때? 동아는 졸업을 아직 안 했고 학교 언제부터 가야 돼? 2월 2월 1일부터 졸업은 언제? 7일 2월 7일 일주일 정도 가는 거구나. 그럼 지금 유리엠이 말고는 다 학교 갈 일 없는 거? 학교 동아야? 네. 중이야? 혜린이도? 그렇군요. 그럼 토요일날 얘기하려고 했던 건 수업을 이제 특강 수업 없으니까 낮 수업이 없고 저녁 수업만 하게 되는 건데 가능하다면 그 저녁 수업을 낮으로 땡겨서 하려고 했었거든. 혹시 똑같이 이렇게 1시나 2시부터 시작하는 건 힘들겠네요. 우리 토요일날 수업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안 되면 그냥 원래대로 저녁 시간 하면 되니까. 자, 갑니다.
보이지? 그럼 한번 요거 유림 한번 말해줄래? 이걸 만족하는 A, B의 조건이 있어. 뭘까? 루트끼리 곱하면 유림이가 알고 있는 답도 유림이 말고 다른 친구들 선생님이 알고 있는 답도 원래 이게 맞거든. 그런데 요렇게 계산을 한 게 정답이 된다고 지금 문제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요렇게 되는 경우가 정답이 되는 경우고 양말을 신고 있어. 예술을 붙여서 먹겠어요. 요거 A, B가 어떤 상황일 때 이게 만족이 되지? 아까 복소수 할 때도 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 거 그러면? 하은아 어떨 때? 누가? 둘 그렇지. A랑 B가 둘 다 음수일 때 이어줘야 돼. 언제? 루트끼리 제곱근끼리 곱한 게 그냥 합치기만 하면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가 빠졌을 때 정답이 되는 경우가 이 사용하고 있는 제곱근이 전부 다 음수의 제곱근일 때 루트 안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 싹 다 음수일 때 저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 그럼 얘들아 이거 근 판별하라는 게 무슨 말이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정답을 말해야 되느냐? 중근이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말을 해야 되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게 근을 판별하는 문제예요. 저 방정식의 답이 누구냐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저기 있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답이 어떤 형태의 답인지를 묻는 문제라는 거지. 그런데 이런 정답은 아까 개인 질문하면서 체크하면서도 말했지만 수빈이한테도 말을 했지만 판별식으로 가는 거예요. 판별식이 어떤 부호의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셋 중에 하나거든 얘들아. 셋 중에 하나야. 그 셋 중에 하나 중에 진짜 정답이 되는 걸 찾아주려면 판별식의 부호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1차항 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2차항 계수 곱하기 상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B가 판별식이고 이 결과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 찾았잖아. A가 음수라고 그랬거든? 음수 제곱하면 뭐게 얘들아? 양수. B는 음수라고 그랬어.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면 뭐지? 그럼 양수랑 양수를 더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양수가 돼서 이 523번 문제의 정답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문제 형태 잘 봐도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는 건 근이 누구냐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 찾게 될 근이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찾으라는 얘기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근 중에서도 서로 다른 형태의 실근이냐 아니면 겹치는 두 근, 중근 형태의 실근이냐 그런 것들까지 구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판별식이라는 거죠. 필기들 하시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2차 함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 지을 테니까 또 가보자. 652번 볼까요? 한번 최대한 쉽게 한번 풀도록 노력을 해볼게.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의견 아닐까? 꼭지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2차 계수 a에다가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 되게 해주려면 x-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붙은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 이 함수의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차 함수의 표준형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계속 읽어볼게. 그런데 문제도 뭐라고 그러냐면 x축과 만나는 두 점 PQ가 있는데 PQ의 길이가 6이랍니다. PQ의 길이가 6이래.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꼭지점은 1,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라고 했고 그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난답니다. x축이랑 만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였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이름을 PQ라고 부를 건데 그 PQ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6이래요. 그림이 좀 예쁘지 않게 그려졌네. 이 값 찾을 수 있겠네. 이 값 얼마하게? 4겠지. 여기가 축이잖아. 축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벌어진 간격이 6이 되려면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각각 3만큼씩 가면 되겠지.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칸,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3칸 가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들아, 꼭지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표준형으로 풀까 하다가 또 그래프의 모양을 보니까 나는 이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풀기보다는 x축과의 교점 두 개를 가지고 풀어주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 두 가지 풀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꼭지점 가지고 시작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이었던 x절편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시작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풀면 되겠죠. 둘 다 가능한 겁니다. 둘 다 갈게. 만약에 표준형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자 했다면 a는 뭐로 찾으면 돼? 요거 4,0이나 마이너스 2,0 대입해주면 되겠지. 4,0 대입한다. y에 0 x에 4 집어넣으면 4 빼기 1 3의 제곱 9a 빼기 1. 그래서 a가 9분의 1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되는 게 아니지. 만약에 x축과의 교점으로 함수를 잡은 친구들이라면 그때는 누구? 꼭지점이었던 1,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은 a 곱하기 1 집어넣으면 3,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9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9분의 1이 된다는 결론은 똑같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9분의 1을 넣어서 만든 함수나 여기다가 9분의 1을 넣어서 만든 함수나 결국에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652번. 내용이 뭐였나? 질문이. 어쨌든 펼쳐내야 되는 거구나. 펼쳐내야 되네. 그럼 나 여기로 할게. y는 9분의 1에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니까 전개합니다. 9분의 1 x 제곱에 2x랑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x 계산까지 하면 마이너스 9분의 2x 상수하면 마이너스 8 거기에 9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8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a, 얘가 b, 얘가 c가 된다고 볼 수 있겠더라. 그렇게 찾은 a, b, c 문제도 시키는 대로 더하고 빼고 세배 처리해주고 막 하다 보면 좀 더 나오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문제. 아까 2차 방정식 할 때도 했던 얘기인데 한 번 더 나오니까 한 번 더 하고 마무리 시작. 653번 보세요.
좀 더 빠르게 갑니다. 이거 K랑 관계가 없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볼까? K와 관계가 없대. 뭐가 관계가 없느냐? 무조건 X축에 접하게 되는 게. 내가 그리는 포물선이, 질파봐. 내가 그리게 될 포물선이 무조건 X축이랑 접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K에 누가 들어가고 K에 0을 넣든 1을 넣든 2를 넣든 루트 1을 넣든 뭘 넣든지 간에 내가 그리게 될 이 2차원체 그래프는 항상 X축에 접하게 된답니다. 저거 X축과의 교점이 하나인 걸 말하는 거지. X축과의 교점이 하나인 걸 말하는 거야. 이게 1번이야. 그리고 마지막 항등식을 여기서 푸는 게 2번이 되는 거예요. 1번부터 가자. X축과 접한다는 얘기는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라는 얘기.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라는 얘기는 이걸 우리가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 다시 생각해봐. 이게 서로 다른 두 줄기 나오면 그래프 이렇게 안 그려져.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가 만약에 허근이 나오잖아. 그래프 이렇게 안 그려져. 이렇게 그려집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지금처럼 X축과 접한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몰랐던 친구들은 외웁시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모양을 수학에서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X축에 접한다라고 말을 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지. 그럼 먼저 해야 되는 1번은 아까도 했잖아. 중근 조건이 뭐야? 판별식 D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이 되면 돼. 그럼 중근이야. 저게 중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 이게 중근이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중근인 건 맞아. 이거 성립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성립하는 이유가 K하고는 관계가 없대. K에 누굴 넣어도 성립한대.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아까 했던 것처럼 K 갖고 있는 거랑 K 갖고 있지 않은 걸로 구분해야죠. 암산으로 할까요?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나라가 K 갖고 있는 거 찾을게. 여기 마이너스 2AK랑 여기 마이너스 4K. K 없는 거 찾으러 갈까? K 없는 거 여기 A제곱에다가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B까지. 여러분들 이거랑 이거 같은 식이에요. 그런데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K를 갖고 있는 녀석과 갖고 있지 않은 녀석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항등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K가 누가 되거나 말거나 여기가 0이 되면 되는 거라고 얘기했지. 이게 항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정답 나오겠네. A가 얼마?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면 이거 4 마이너스 B잖아. 4 마이너스 B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4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겠죠. 이렇게 이런 유의 문제는 방정식뿐만 아니라 함수에서의 X축과의 교점으로도 얼마든지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겠지. 자, 아까 선생님 체크할 때 지금 B0라던가 B- 쪽 문제 거의 다 맞아가지고 돌려보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토요일날 B0하고 B 플러스까지 풀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하자고 할 테니까 일단 지금 풀었던 프린트 다시 한 번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이 지금 다른 나눠준 프린트 있지? 그거 토요일까지 무조건 풀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일단 복습 한번 끝내보게. 어찌됐든 진도는 또 나가야 되는 거니까 내일 모레까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 그래도 조금 더 괜찮았다 싶은 느낌이 든 다음에 진도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자고. 토요일날 10시에 만나도록 합시다. 조심히들